안녕하세요. 마카오의 김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얘기는 그 알 수 없음에 대한 수학적 정의예요. 그 제 본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알 수 없음이라는 어떤 정의가 등장을 합니다.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아마 그 강의를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알 수 없음이라는 게 사실 수학에서의 명제는 존재하지 않는 건데, 예, 실제로 어떤 사물을 판단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정보를 판단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예, 이게 상당히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어서 예, 그래서 일단은 쓰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정의를 하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알 수 없음이라는 게 보면 뭐 미지의 것, 뭐 모르는 거, 뭐 값이 바뀌는 거, 그죠? 이거 여기서 값이라고 하는 건 진리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베리어블 변수에서 값이 바뀌는 거랑은 좀 의미가 달라요. 지금 제가 강의하고 있는 대부분, 아니, 전부는 지금 이제 수학에서의 그 집합과 명제를 기반으로 해요. 예, 집합과 명제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 단어나 문장 선정이 이제 다른 수학적인 어떤 뭐 증명이라든가 다른 수학적인 기술을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되게 복잡해지고 다시 그걸 또 정확하게 정의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니까 일단 뭐 제 이 동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이든 뭐 이제 쭉 보시는 분이든 기본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예, 이 강의들은 수학에서의 집합과 명제를 기반으로 해요. 예,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뭐 자연대 계시든 아니 뭐 그러니까 저기 뭐라 그럴까 이공계 출신이든 아니면 인문계 출신이든지 간에 제 그 강연이나 제 동영상을 보시려고 하면 그 기본적으로는 그 집합과 명제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돼요. 예. 그거를 항상 기반으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지식이 없으시면 제 이야기가 둘 중에 하나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하나도 모르거나 모른다고 생각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건 이제 인식에 관한 문제고 그 좀 뭐라 그럴까 그 감성이 풍부하신 분들은 그 논리적인 인식을 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 그거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수학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예, 그 감정적인 인식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을 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처음 제가 이렇게 시작해서 드리는 본강이나 아니면은 이 번외편은 조금 지루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 계속 이제 기본적인 백그라운드를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재밌어지는 경우는 이제 언제냐면 실질적으로 이것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논쟁을 하거나 다른 상대와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위 말하는 미디어들이죠. 기사들을 이 기준을 통해서 판단해 본다든가 실질적으로 쓰이는 거를 다루기 시작을 할 때가 되면 틀림없이 재밌어 하실 겁니다. 물론 뭐 나만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저는 이런 식의 접근을 되게 좋아해요. 예. 그래서 쭉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쭉 제 강의나 제 이 동영상을 좀 들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맞는지 틀린지 모르는 거.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 수 없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뭐냐면,
조금 이제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신경 안 쓰는 거. 이거는 이제 어디서 나오는 얘기냐면은 인식에 관한 문제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스테이트먼트가 있는데 이게 참이냐 거짓이냐를 굳이 뭐 내가 판단을 할 필요가 없다. 예, 그러면 그냥 언노운으로 되는 거죠. 그죠? 이건 이제 인식을 설명을 할 때 또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언노운 명제는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합니다. 사실 언노운 명제는 수학에서는 존재하지 않죠. 어, 수학에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수학적인 방법, 특히 수학적인 명제를 사용을 하기가 어려워요. 예, 어렵다는 얘기는 사용이 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그에 대한 얘는 제가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언노운 명제를 이렇게 정의를 해요. 언노운 명제라는 것은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서 그 명제 값이 달라지는 명제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T는 true, F는 false, 그리고 이제 U라고 이제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unknown 명제는 수학에서 존재하지 않는 명제이기 때문에 수학적인 어떤 명제라든가 증명을 제대로 이용을 하려면 unknown을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unknown을 알 수 없음을 제거한다는 의미를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죠. unknown인 명제를 tf인 명제로 바꾸는 거, 변환하는 거를 얘기를 해요. 이제 수학적으로 좀 쓰자면 이런 식으로 변환을 하는 거죠. 그죠? unknown인 명제를 사실 혹은 거짓인 명제로 변환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스테이트먼트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그 어떤 스테이트먼트의 캐릭터리스틱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스테터스만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T 스타, F 스타를 한 이유는 이게 이제 인식에 관한 얘기 같은 경우에 사실은 저희가 접하는 뭐 미디어라든가 기사라든가 혹은 뭐 데이터라든가 이런 거는 처음에 그 스테터스가 언노운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수학에서의 명제를 제외를 하고. 그럼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값을 찾아가려고 하면 이제 수학적으로 모델링을 하고 그 모델링을 이제 수학과 명제에 쓰이는 정의들로 증명을 해 나가야 되는데 특히 이제 수학적 증명 명제의 증명 방법 가운데 그 조건부 명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게 반드시 제거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건부 명제를 적용할 수가 없어요. 조건부 명제가 이제 원인 결과 명제이기 때문에 그 조건부 명제를 잘 이용하면 상당히 많은 어떤 사회 현상들을 좀 클리어하게 보실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그래서 그 언노운의 제거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어떤 수학적 증명 방법을 혹은 논리의 전개를 쓰기가 어렵긴 하지만 그냥 그거 자체가 클리어한 경우도 몇 개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일단 그 전에 이제 언노운 명제가 어떤 거니, 확실하게 언노운 명제인 거. 그러니까 어떤 명제는 사실은 언노운이 아닌 명제인데 이제 언노운처럼 보이는 게 있고, 여기서 이제 제가 언노운인 명제라는 건 확실하게 언노운인 명제라는 거예요. 이제 감정에 관한 거, 뭐 좋다, 나쁘다, 뭐 그런 것들 있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대부분 이제 여러분들이 감정적으로 느끼는 거 그런 거는 unknown인 명제예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예측에 관한 거죠. 이건 이제 확률에 관한 건데 특히 이제 미래를 결정하는 어떤 그런 명제다. 그거에 관한 명제다 이러면 그건 무조건 unknown인 명제입니다. 예, unknown인 명제예요. 왜냐하면은 그 미래는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그 A가 맞다고 했을 때 틀릴 가능성을 항상 가지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아닌 경우, 그 틀릴 가능성이나 혹은 맞을 가능성이 있다는 건 틀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제외인 경우는 어느 경우냐면, 수학적으로, 그러니까 확률을 이제 수학적으로 전개를 하거나 수학적인 논리를 썼을 때, 그 확률 값이 0이거나 1이거나, 그러니까 0%거나 0%거나 1%만 예, 그 진리값이 참 거짓으로 결정이 나겠죠. 그 외에 어떤 단 0.1%의 어떤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그 명제는 무조건 unknown인 명제입니다. 예, 그게 되게 중요한 관점이니까 항상 감안을 좀 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측정 기준이 없는 것도 unknown인 명제죠.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그 대체로예요, 대체로. 그 지난번에 명제 가운데 이런 거 있었죠. 지구는 대체로 둥글다. 네,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unknown인 명제입니다. 그 지구는 대체로 둥글다라고 했었을 때 그 대체로는 측정 기준이 없죠, 그죠? 측정 기준이 정해져야 둥글다는 거를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제 그거는 좀 클리어한데 이런 건 어때요? 지구는 둥글다. 그거는 어떤가요? 어떤 명제인가요? 지구는 둥글다.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죠? 근데 그것도 사실은 unknown인 명제입니다. 왜냐하면 둥글다라는 게 정의가 되어 있지 않아요. 예, 측정 기준이 없고 정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뭐 사람에 대한 판단,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김 교수는 착하다. 예. 착하다라는 명제는 어떤가요? 예, 당연히 그거는 unknown인 명제죠. 당신이 나를 모르는데 제가 착한지 안 착한지를 어떻게 알 거예요? 뭐 그것보다 착하다는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unknown인 명제입니다. 예. 뭐 이런 것도 있죠. 뭐 어떤 후보가 도덕적으로 좋은 후보이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괜찮다, 괜찮지 않다. 뭐 이런 것들도 다 unknown인 명제예요. 그래서 unknown인 명제가 가지는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그 반대도 항상 unknown이기 때문에 같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되게 재밌는 건데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김 교수는 착하다. 예. 그 명제는 뭐하고 똑같냐면 김 교수는 착하지 않다라는 명제와 동일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예. 그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생각보다. 사람들이 그런 거죠. 야, 나 누구누구가 참 좋아. 예. 그러면은 어떤 A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방탄소년단이 좋다 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B라는 사람이 나는 방탄소년단이 싫어. 싫다는 의미는 여기선 좋지 않다. not like의 의미죠. 라는 거는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라는 게 서로 둘이 다른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다름을 인정한다는 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건데 그 둘이 다른 것까지이기 때문에 예, 그 둘이 같은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명제적으로는 같은 명제예요. 근데 사람들이 너는 그 사람을 싫어하는 건 틀렸어. 혹은 싫어하는 거는 참이 아니야. 혹은 싫어하는 게 참이야. 라는 명제를 쓴 순간 이게 이제 거짓말이 돼버려요. 예. 그 개념은 이제 계속 두고두고 제가 설명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unknown 명제는 측정 기준이라는 게 없는 게 unknown 명제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까 뭐 지구는 대체로 둥글다, 누구누구는 착하다, 나는 교통사고는 위험하다, 데이터는 정확하다. 예,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언노운 명제예요. 그래서 언노운 명제를 제거하는 방법은 이런 거죠. 그죠? 참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을 추가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어떤 근거 명제를 추가하는 방법입니다. 보통은 요 두 가지가 같이 쓰여요. 같이 쓰인다는 게 두 가지가 같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언어원을 굳이 제거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이건 이제 특히 인식에 있어서인데, 뭐 어떤 문제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 인식 자체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으면 그 인식은 unknown이 되는 거죠. 그죠? 예. 이런 게 있고, 그 unknown의 어떤 복합 명제는 다음과 같이 정의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unknown인 명제 and tf, 그러니까 unknown 명제 and true in statement나 false in statement는 둘 다 unknown이에요. 그러니까 요것 때문에 아까 이제 그런 게 발생한 거죠. 방탄소년단은 착하다라는 명제가 사실이면 방탄소년단은 착하지 않다라는 명제 또한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지구는 대체로 둥글다라고 했을 때 이게 대체로라는 것과 둥글다는 게 있어서 이제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unknown or unknown인 or tf인 명제는 tf예요. 예. 이거는 이제 and 조합에 대한 진리표인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이제 유용한 게 뭐냐면 그 제거를 할 때 되게 유용해져요. 예를 들어서 2차 세계대전은 1939년에 일어났다. 여기 이제 무서운이라는 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실은 무서운 2차 세계대전이라는 복합 명제인데, 이 경우에는 무서운을 제거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unknown을 근거로 하는 명제, 이게 이제 근거 결과 혹은 원인 결과 명제인데, 이때는 이거는 수학적으로 증명이 불가능합니다. 이게 사실은 이 조건부 명제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unknown이거든요. 왜냐하면 조건에 따라 가지고 그 값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다시 제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동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 이야기가 절묘하게 느껴지셨다면 지인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그렇듯이 판단은 각자의 몫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